안녕하세요. 탑팀제약과 박정 원장입니다. 어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오늘은 어깨 석회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알려드릴 건데요. 제목을 한번 보시면 어깨 석회는 모두 돌처럼 단단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상태에 따라 모두 치료법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처럼 석회는 처음에 솜사탕 모양으로 염증이 완성적으로 누적되어 생긴 다음에 이것이 화학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치약이 되고 또 탈수가 일어나면서 분필, 더 단단한 돌로 가는데요. 이 성장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걸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석회는 시간 지나면 없어지긴 합니다. 근데 그 없어지는데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사라지니까 참아라, 이거는 환자분들에게는 15년 동안 아프라는 말과 다름이 없겠죠. 그래서 답답하게 저절로 그냥 좋아지니까 참으라, 이런 말은 안 아파봐서 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깨 석회성 건염은 방사선사 증상의 왼쪽에 맨 처음에 보시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다림질하고 주로 세탁업을 하는, 어깨를 많이 쓰시는 분인데 수년간 노동에 의해서 1cm가 넘는 이런 큰 석회가 있었습니다. 가운데 MRI 사진을 보면 이제 MRI 사진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요. 실제로 이 성상에 따라서는 MRI 상으로 거의 구분하기 힘들거나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석회가 있으면 MRI 꼭 찍어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엑스레이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에 엑스레이 보이지 않는다면 초음파로 찾아보면 충분히 그 사이즈가 더 정확히 성상까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석회 때문에 MRI를 찍어봐야 된다는 건 좀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심이비리 큰 석회가 있어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좀 오래된 거였으면 좀 단단한 편이었고 여러 번 깨트리고 잡아뽑고 해서 이를 시술 후에 다 사라졌는데,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희미하게 이렇게 연기처럼 남아있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밀가루가 들어있는 쌀 포대를 하나 샀는데 밀가루를 다 부어도 밀가루 포대의 밀가루가 포대 주변에 좀 이렇게 묻어 있겠죠. 예, 그런 것이 엑스레이 찍혀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전반적인 결정이나 석회 상상들은 전부 다 제거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듯이 처음에는 우리가 찢어진 힘줄 사이에 이렇게 화학적으로 오랫동안 염증이 누적되면 이게 솜사탕같이 변하고요. 이것이 치약에 대한 같은 형태로 변하는데 이때가 가장 아픕니다. 막 부글부글 끓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가 치약 단계가 치료하기는 쉽지만 가장 아픈 단계고요. 이걸 넘어가면 오히려 통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탈수가 일어나면서 물이 빠지면서 분필이 형태로 좀 단단해지고요. 이보다 더 오래되면 아주 단단하고, 그리고 더 수년이 흐르면 이것들이 몸 안에서 흡수되면서 조금씩 사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 한 사이클이 도는데 그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무작정 참으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은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성상이 다르다고 했는데 초음파로 보시면 맨 위에 그림은 가장 단단한 돌인 경우에, 분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전혀 투과가 되지 않는 아주 선명한 이런 돌을 보이게 되고요. 치약 성상으로 보이게 됐더니 가운데 그림처럼 밑에가 보일 듯 말 듯한 희미한 정도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솜사탕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존재하는 뼈가 다 보일 만큼 다 투과가 가능한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보고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 초음파로 이렇게 봐보고, 이걸 봐봐도 해결이 안 되거나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생리식염수를 초음파를 보면서 이 석회 부위에 쏴보면 바로 녹으면 이건 이제 치약에 가까운 것이고, 바늘이 박히지도 않을 정도로 단단하면 이건 단단한 돌인 것이고, 바늘에 니들링해서 조금 분쇄되면 이건 분필 성상이구나, 그리고 그냥 물이 쏙 빨려 들어간다 그러면 아주 솜사탕 같은 그런 형태라는 것을 저희가 시술이나 초음파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답니다. 이거는 제가 비교적 좀 단단한 치약과 분필 사이 정도의 성상인 사람을 시술한 영상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생리식염수만 넣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건 약품이 아니라 이 안에 석회가 밀려 나오는 것이고요. 동공을 형성 이렇게 잡아 뽑아내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보시다시피 바늘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거꾸로 양압을 줘서 뽑아내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안 뽑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안 뽑히고 게릴라성으로 아주 작은 석회가 단단한 게 여러 군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치료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영상이 이렇게 한 군데 모여 있으면, 우리도 범인이 한 군데 모여 있으면 더 일망타진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정말 베트공처럼 이렇게 게릴라전을 펼치면 의사 입장에서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숙련도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예전에 이제 그 자료들인데요.
맨 아래쪽에 이제 초음파 석회 영상을 보시면 아주 단단한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생했죠. 그래서 바늘을 넣어서 여러 번 깨가지고 단 2번 시술하고 이렇게 다 제거된 영상이었고요. 이 아래 영상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석회에서 솜사탕 그 정도 사이 정도, 그래서 밑에가 좀 투과되는 양상의 그런 석회였고요. 조금 더 희미하게 보이죠. 그래서 다 잡아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방사선 단단한 석회였는데 한 곳에 모아 있어서 쉽게 제거가 된 양상입니다. 이것도 동그라미 모양이 이렇게 계란 모양으로 사이즈가 크더라도 오히려 치료가 쉽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고 여러 개 있는 그런 모래알처럼 막 뭉쳐져 있는, 안개처럼 뭉쳐져 있는 경우가 치료하기도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석회를 제거하고 나면 이것들을 빈 공간으로 놔두면 안 되고 마치 수술로 꼬매주는 것처럼 재생 주사를 통해서 이거 꼬매는 역할까지 해야 되는데, 보통 환자분들이 그걸 많이 간과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아파서 찾아오시거나 했는데 다시 아파서 왔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재생 치료까지 꾸준히 해주기는 편이고요. 환자분들도 향후에 완전히 나아서 감사하면서, 이제 오른쪽 아팠던 분들이 원생님 이번에 봤더니 왼쪽이 아파요, 왼쪽에도 석회 생긴 것 같아요,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잘 치료받으시고요. 또 한쪽을 석회를 수술해봤던 분들은 이렇게 주사로 쉽게 치료할 수 있었는데 제가 참 큰 고생을 했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처음에 발견하자마자 이렇게 시술을 해드리면 아프다고 막 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너무 좋은 시술이고 너무 좋은 치료법인데 처음부터 너무 그런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하는 그런 약간 엄살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죠. 이 얘기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탑승제어학과 박정호 원장이었습니다.